자, 페이지는 122쪽 일단 펴세요. 122쪽. 간만에 지구 시스템 좀 하나 좀 하고 알겠습니까? 나중에 수행평가할 때 이 내용을 참조해서 좀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제목을 좀 쓰면 단원이 2에 2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과 물질순환 근데 이런 거 좀 생각해보세요. 에너지는요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려고 합니다. 뭐라고? 하면 이제 아예 안 오나? 그래 열심히 할게라. 그럼 다음 주 월요일은 오겠네. 음악회 때문에 연습하는 거 아니야? 맞지? 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에너지가 많은 데가 있고 에너지 과잉인 데가 있고 에너지가 부족한 데가 있으면 반드시 에너지는 어디서 들어? 과잉에서 부족한 데로. 언제까지? 그러니까 평형을 이룰 때까지. 됐어요? 물론 자연계에서 가만 내비두면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보통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에너지라는 것은 물질도 좀 포함합니다. 뭐 포함한다고? 때로는 물질 이동 자체가 에너지 이동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데 조금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간혹 자연 상태에서 계속 불균형한 방향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자란 데서 과잉 쪽으로 계속 끌어올려가지고 과잉하고 부족한 상황을 어떻게 격차를 유지시켜 놓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흐름은 에너지를 계속 소비해야 돼요. 뭐라고?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즉 에너지는 어쨌든 균형을 이루는 형태로 흐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좀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지구의 복사 평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누구하고 관계냐면 태양 에너지와의 관계입니다. 그럼 여기서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다 라고 하면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에서 가는 거, 어디로 가는 거다? 태양에서 출발해서 우주 전 방향을 향해서.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방향이 누가 있다? 지구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태양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주는 거다? 지구로 오는 거예요. 됐니? 주의할 점. 이것은 지구까지 전달된 것은 맞지만 반드시 누가 흡수한 것은 아니다. 전부 다 지구가 흡수한다고 보면 안 돼. 알겠니? 일부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방출이라는 거 튕겨내요. 반사. 일부는 뚫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됐니? 뚫고 지나가는 에너지도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나마. 됐어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누가 방출하는 에너지다. 근데 지구가 자체적으로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 생성은 없어요. 뭐라고?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 생성은 없으나 지구도 에너지가 약간은 만들어집니다. 됐니? 또 하나
누구한테서 받아? 태양한테서 받았지. 그걸 계속 누적시키는 게 아니고 받은 만큼 뭐 하고 있다. 물론 어떤 수준에서.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수준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알 필요는 없는데 지구가 예를 들어서 지구 옆에 태양이 없었다고 합시다. 처음에. 근데 갑자기 태양이 퍽 생겼어.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될까? 가열되겠지. 그때는 계속 뭐 한다? 흡수하는 양이 더 많은 거예요. 됐나? 근데 여러분들이 백열전구 같은 게 좀 되게 뜨겁거든요. 백열전구 같은 경우에 나오는 에너지가 꽤 돼요. 열 에너지도. 그러면 일정 거리에다가 온도계를 놔두고 쭉 비추면 계속 올라가나? 어느 순간까지 딱 가면 평형을 이루는 순간이 있어요. 됐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구가 평균적으로 어떤 평형을 이루는 시점 구간에서 보면 태양으로부터 받아들인 만큼 뭐 하고 있다? 내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에서 방출돼 가지고 우주 밖으로 나가는 거야. 어디로 나가는 거다? 우주 밖으로 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이때 세 번째, 지구는 항상 어떤 상태냐면 지구는 복사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는 복사 평형 상태에 해당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복사 평형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지구 흡수 에너지량이 뭐하고 같다? 지구 방출인데 방출하는 형태가 무슨 에너지다? 복사로 나가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량이 같은 상황이다. 됐나? 이거를 조금 다른 전문적인 말로 또 뭐라고 하느냐면 지구의 뭐는 열수지, 수입 지출은 0이다. 이렇게 돼요. 남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됐나요?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됐어? 근데 이건 꼭 지구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고 웬만한 물체들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전달해주면, 입사해주면, 에너지를 주어주면 에너지가 총 100개가 그 물체에 도달하면 100개 중에 일부는 뭐하고? 마셔요. 예를 들어 70을 마셨다 합시다. 그럼 이 물체가 내놓는 양은 70만 내놓는 거야. 됐니? 그럼 나머지 30은 어떻게 했단 말이지? 튕겨나갔거나. 그러니까 반사된 거는 한 번이라도 여기 에너지 변화에 영향을 줬다 안 줬다? 안 준 거예요. 됐니? 그 다음에 투과된 것도 역시 그냥 뚫고 지나간 겁니다. 아무런 영향을 안 주고. 됐어요? 그래서 지구 전체로 보면 뭐로 보면? 지구 전체의 평균으로 보면은 열수지 값이 얼만데? 0인데. 됐어요? 지구의 부분으로 보면 뭐로 보면? 부분으로 보면은 열수지가 0이 아닌 곳도 많아요. 됐니?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뭐를 좀 보느냐? 뭐에 따른 위도에 따른 지구의 열수지는 글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위도가 낮은 지역, 어느 지역? 저위도 지역은 에너지 과잉 상태예요. 무슨 말일까요? 빨아 당긴 게 훨씬 많다 이 말이죠. 즉 여기서는 흡수한 태양 무슨 에너지가 복사 에너지가 뭐보다 지구가 내놓는 복사 에너지보다 많은 상황이에요. 됐어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갈수록
고위도로 갈수록 에너지는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됐니? 그럼 이 말은 고위도에 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고,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뭐가 많다?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지구 복사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은 거야. 됐나? 됐어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럼 여기서 누가 변한 걸까?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걸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위도에서 어디에서? 저위도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70이라고 합시다. 됐니? 그럼 이건 지구 입장에서는 받아들인 거니까 플러스 돼요. 맞나? 됐어? 네.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는 마이너스잖아. 근데 한 마이너스 50 된다고 합시다. 얼마? 50 된다고 합시다. 됐어요? 그래서 얼마의 이득? 20의 이득이 된 거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게 극지방으로 가면 어디로 가면? 극지방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얘는 플러스 20이에요. 뭐라고? 요건 얼마일까? 얼마일까? 주의해야 돼. 50보다 작아야 돼요. 이것도. 왜냐하면 고위도 지방에서도 흡수하기는 해? 안 해? 하기는 하는데 그 흡수한 양이 저위도보다 어때요? 적기 때문에 얘도 내놓는 양도 저위도보다는 어때야 된다? 적은데 얘보다는 어떻다? 많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알맞은 숫자는 20보다는 어떻고 절대값이 크고 누구보다는 50보다는 미만인 값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 마이너스 21에서 마이너스 원칙상으로 마이너스 49까지 되는 거야. 됐나? 그냥 전부 다 정수로 표기한다고 했을 때 됐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때 그러면 중위도 어디인가? 맞아요? 어떤 지점이 있을까요? 지구 전체와 동일한 값을 가지는 뭐? 이 두 개가 동일한 값을 가지는 지점이 있겠지. 그죠? 요 지점이 어디냐 하면은 요 지점이 위도 38도 부분이에요. 요 부분은 열수지가 지구 전체와 동일하게 얼마인 곳이다. 열수지라고 물어보면 얼마라고 얘기해야 돼? 0.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즉 어쨌든 위도에 따라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구 전체로 보면은 에너지는 어떻다고? 에너지는 어떻다고요? 지구 전체로 보면은 총 받아들인 만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열수지는 0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다. 즉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한 양만큼 방출된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동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지구 부분으로 보면 열수지가 다 0은 아니다. 플러스인 곳도 있고 마이너스인 곳도 있다. 됐어? 그것 때문에 뭐 때문에? 그것이라는 게 뭔데? 즉 두 번째 에너지의 흐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됐니? 자, 이게 발생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해요? 지구에서 에너지 흐름이 발생한 이유는 만약에 전부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면 에너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요? 즉 뭐 때문이다? 위도별 에너지 격차가 있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에너지의 흐름이 생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에너지의 흐름의 첫 번째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고 하면 될까? 많은 곳에서, 그러니까 즉 과잉인 곳에서 어디로? 부족한 곳으로. 맞아? 그럼 이걸 지구 시스템에 있는 말로 해보면 어디에서 어디로? 그렇죠. 저위도에서
어디로? 고위도로. 됐나요? 이때 이동하는 형태는요. 이동하는 걸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모든 종류의 바람 또는 대기순환. 한 개 더 있어. 파도가 아니야. 파도는 아니야. 바닷물의 이동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해류. 주의할 점, 용어 중에 좀 주의할 점. 파도, 해류, 조류, 세 개 다 다른 겁니다. 파도는 뭐죠? 바람 때문에 표면에 생긴 진동현상이고요. 해류는요, 바람을 비롯하여 여러 요소 때문에 일정한 흐름을 가지는 물덩어리의 이동. 조류는요, 달의 기조력, 조력 에너지 때문에, 뭐 때문에? 조력 에너지 때문에 물 전체의 해수면의 높낮이가 변하면서 생기는 흐름. 됐어?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또 해류는 다른 말로 해수순환이라고 합니다. 됐죠? 따라서 지구의 대기순환이나 해수순환이 일어나는 까닭이 무엇인가요? 물어보면 지구의 위도별 에너지의 격차 또는 불균형으로 인하여. 됐습니까? 과잉된 에너지가 부족한 지역으로 이동할 때 대기와 해수의 운동을 일으키게 된다. 됐나요? 즉 물질이 이동하게 되나? 예, 물질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기 운동하고 해수 운동의 공통점은 결국 에너지 차이 때문에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에너지 차이 때문에 생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122쪽 잠깐 보겠습니다. 바람이 불고 구름이 형성되어 비나 눈이 내리고 화산이 폭발하여 지표를 변화시키는 등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자연현상은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 나타난다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 화산이 폭발하여 지표를 변화시키는 요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됐나?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 상관이 전혀 없는 놈이요. 알겠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에 이때 물질은 어떻게 순환하는지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을 사례로 알아보자. 왜냐하면 제일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기권과 수권 사이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보기 그림에 보면 가는 무슨 그림? 태풍을 위성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그죠? 그룹 사진. 나는요, 태풍의 이제 피해로 인해가지고 막 그 비바람이 아주 세게 내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됐습니까? 이거는요, 너무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냥 매뉴얼화해서 외웁시다. 뭐냐면, 태풍은요,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 뭐에 의해? 어디서 발생하는 거냐 하면, 바닷물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어디서? 바다에서 발생합니다. 근데 급격한 증발로, 뭐로? 그럼 잘 봐. 발생 장소는 어디라고 해야 돼? 바다와, 그러니까 결국 수권과 기권 상호작용에 의해서. 됐어? 일단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니까 수권에서 기권으로 아주 강력한 구름을 형성을 하면서 상승기류가 일어나면서 회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풍은. 됐어?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 힘을 주체를 못하니까 이제
에너지를 되게 많이 들고 있으니까 에너지가 적은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고위도 지방으로 항상 이동합니다. 어디로? 고위도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비바람을 동반하는 현상을 태풍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럼 태풍에 관련된 거는 엔간하면 무슨 에너지라고 하면 될까? 태양 에너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다음 밑에 태풍은 저위도의 따뜻한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강한 상승 기류를 받아 구름을 형성하여 발생한다. 바닷물은 수증기로 증발할 때 바닷물이 물 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수증기 분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디에 있던 에너지가 물에 있던 에너지가 기권으로 수권에 있던 에너지가 기권으로 전달이 1차적으로 되고 됐어요. 수증기는 구름이 되면서 뭐가 된다?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걸 응결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름을 만들면서 다시 어떻게?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됐니? 됐어요? 그러면 태풍은 수증기 덩어리가 물방울 덩어리가 둘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막 올라와가지고 수증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걔가 구름으로 변신하면서 에너지를 주변에 퍼뜨리고 또 태풍 자체가 수평 이동을 고위도 지방으로 쭉 가면서 또 일부 가지고 있던 수증기가 다시 어떻게 연결돼서 구름으로 바뀌고. 주의할 점, 구름이 있으면 반드시 비가 내리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거야. 태풍이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은 꼭 비가 내려야 방출되는 거냐면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밑에서 몇 번째 중, 7번째 중인가? 따라서 태풍이 발생하는 과정에서는 수권에서 기권으로 에너지가 흐른다.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을 따지라 그러면 수권에서 기권이라고 해줘야 된다. 됐나요? 지구 전체로 보면 태풍은 저위도의 에너지를 고위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태풍은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많은 양의 비를 내려 저위도의 물을 고위도로 이동시킵니다. 즉 적도 근처에 있는 물을 쭉 빨아 당겨 올려가지고, 그죠? 구름 형태로 변화시킨 다음에 상대적으로 중위도 지방에 가서 떨 죽는 거 아니야? 됐어요? 네, 그렇게 된다. 이에 따라 지구 규모의 물의 순환이 일어난다. 물질은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며 각 권을 순환하고, 밑줄 보세요. 물질은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며 각 권을 순환하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의 흐름이 함께 나타난다. 그 결과 지구에는 자연현상이 다양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뭐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에너지 흐름은 일단 지구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걸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뭐 얘기할 차례? 물질순환 얘기할 차례.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물질 순환 하겠습니다. 물의 순환하고 탄소 순환 두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너 상태를 보니 막 잠과 막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애달파 못 보겠다. 잠깐만 좀 화면 좀 찍겠다 이 새끼야. 저지람